5강 수업을요, 20페이지 4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페이지 4번부터 5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4번, 자분 및 검사에 1. 자분 적용. 자분 적용이라는 건 자석 분말을 검사하고자 하는 시험체에 뿌리는 것입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골고루 뿌려야 됩니다. 특히 이 자분은 가루잖아요. 이 건식용 가루는 뿌리면 그렇게 골고루 잘 안 뿌려져요. 막 공중에도 날리고 많이 부어지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날아가 버리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제 자분을 어떻게 정확하게 이제 그 시험체에 뿌려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건식은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제 건식이 어려우니까 습식법으로, 습식은 뭐냐면 주로 요즘은 편리하게 캔에 자분 가루를 넣고 등유 같은 석유 있잖아요. 이런 걸 넣어서 섞었어요. 그래서 그걸 잘 흔들어서 뿌리면은 우리 그 모기약 뿌릴 때 F킬라나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골고루 잘 뿌려져요. 그래서 이제 습식을 많이 쓰는데, 그래도 이 자분 적용하는 분산매라는 것은 여기에 기술 용어에서는 이렇게 생략을 많이 해요. 매라는 말은 매질이라는 뜻이거든요. 뭐냐면 이걸 뭐가 이렇게 촉매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뿌려주는데 부드럽게 잘 뿌려주느냐. 이게 이제 분산매질인데, 건식용이라는 거는 그냥 그 용기가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손으로 뻑뻑 누르고 흔들면은 가루가 그냥 공기를 통해서 이제 그 우리가 검사하고자 하는 시험체에 뿌려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기에 있으면 뿌려지기 때문에 건식용이라고 합니다. 습식용은 캔에 주로 많이 넣어요. 넣고 그 다음에 백등유 같은 등유를 넣고 이제 흔들어서 뿌리면은 기름하고 섞여서 뿌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막 날리고 그런 게 좀 덜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분 적용은 분산매는 건식용하고 습식용으로 나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걸 우리 눈으로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 관찰 방법 차이에 따라 형광자분과 비형광자분으로 분류합니다. 형광자분은 침투할 때도 했죠. 황록색입니다. 비형광자분은 여기에 좀 다양하게 색깔이 있습니다. 뭐 검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다양한 색깔이 있어요. 자, 그렇게 알아주시고, 2번 자분은 뭐냐? 시험체 재질, 표면 상황, 흠 성질에서 적당한 입도가 적당한 입도가 되고, 자성이 이제 적절해야 되고, 분산성 골고루 잘 뿌려져야 되고, 색조, 우리가 보통 철강 재료를 이제 이거 많이 검사를 합니다. 할 때는 철강 재료 색하고 이 색이 대비가 잘 돼야 되겠죠. 색조 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습식일 때는 현탁성 잘 섞여야 되겠죠. 이런 게 필요합니다. 3번 자분 입도는 현미경 측정 방법으로 입자 정방향 지름을 정하고 누적체의 누적 이제 체에서 눈금 있는 체에서 누적체의 상위 크기 20%만, 그 다음에 80% 표시하는 입자 지름 범위를 표시한다. 이거는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이건 사실 우리 현장에서 이런 걸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이게 이제 규격집에 이래 있으니까 누적체의 상위 20% 및 80% 표시하는 입자 지름 범위로 표시한다. 이런 게 있으니까 요게 혹시 CBT 시험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요걸 알아두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현장에 쓰고 이래 가보니까 이걸 쓰는 걸 잘 못 봤어요. 저도 잘 못 봤는데 이렇게 규격집에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여러분도 이런 걸 이제 표시를 해 두었다가 CBT 시험 칠 때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앞부분 규격집이 있더라 하는 걸 알고 앞으로 돌아와서 한 번씩 보고 그러십시오. 4번 습식법에서 KSM 2613에 규정한 등유,
등유를 영어로 케로신이라고 하는데, 케로신 오일이라고 하는데, 등유, 그 다음 물, 이 물도 그냥 물이 아니고 뭐 계면 활성제나 이런 거 이제 부식이 안 되는 뭐 그런 물입니다. 물 등을 분산매로 사용한 후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방청제며, 그러니까 물 같은 데는 방청제도 들어가줘야 되고 계면 활성제도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런 걸 넣은 금사액을 사용합니다. 자, 금사액 속 자분 분산 농도, 실제로 적용하는 위치에서 금사액 단위 용적, 그러니까 우리가 금사액이 한 1리터 있다고 봅시다. 단위 용적 1리터에 포함되는 자분 무게는 g입니다. 그 다음에 단위 용적 100ml 중에 포함되는 자분 첨령 용적 ml로 나타냅니다. 자, 우리가 1리터 중에 포함되는 자분 무게는 g으로 표시하고 단위 용적이 ml, 100ml일 때는 그 자분 첨전 용적을 ml로 나타낸다는 거 이제 이렇게 규격집에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분 종류와 입도를 고려하여 설정합니다. 형광 자분일 경우에는 자분 입도 외에 자분 적용 시간, 적용 방법 고려하여 자분 분산 농도 정하고 과액 농도 피합니다. 자, 과액 농도는 그 결함을 잘 분석할 수 없습니다. 자외선 강도는 형광법 적용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침투일 때도 마찬가지고 38cm 높이에서 800 마이크로와트 per 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자외선 강도를 유지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침투법하고 같습니다. 6번 검사액 자분은 적정 표준 시험편 등을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그 성능을 확인한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검사액이나 자분이 이게 이제 정확한가, 아직 이게 성분이 괜찮은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표준 시험편을 갖다 대고 거기에다 뿌려봤을 때 그 결함이 잘 나타나. 표준 시험편은 결함을 정확하게 만들어 놨어요. 잘 나타난다면 이 검사액과 자분은 사용하기에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자분 탐상 시험 용어, 이것도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이럴 때 이거 꼭 필요한 거예요. 자, 자분 분산매라는 거, 매는 매질이죠, 그죠? 요걸 적으라면은 보고서에서 습식이면 습식, 건식이면 건식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자분 적용 시기도 대체적으로 연속법이 많습니다. 잔류법보다는 연속법이 많아요. 그 다음 자화방법. 자화방법을 기호로 적으라면 C는 코일법이에요. EA는 축통전법이고 ER은 직각통전법이고 P는 프로드법이고 B는 전류관통법, I는 자속관통법, M은 극관법입니다. 자화전류, 시험체에서 자개 형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류입니다. 자화전류는 주로 뭐를 많이 쓰느냐면 교류하고 직류가 있는데 여기서는 특히 교류를 많이 씁니다. AC와 DC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교류를 많이 씁니다. 교류를 우리 AC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AC 교류를 많이 쓴다는 거 꼭 좀 알아주세요. 선형자와 극관법은 M으로 표시합니다. 이걸 극관법을 또 요크법이라고도 합니다. 극관법, 코일법이 두 가지예요. 원형자와는 나머지 5가지. EA는 축통전법, ER은 직각통전법, P는 프로드법, B는 전류관통법, I는 자속관통법. 이 5가지가 원형자화입니다. 자, 유효자계. 시험체에 자장을 가할 때 시험부 실제 적용 자장으로 자화전류를 전기를 공급하면 자화전류가 됩니다. 자화전류로 생긴 자장에서 거기에 또 저항처럼 반대하는 자장이 있어요. 반자장입니다. 이것을 뺀 값입니다. 표피효가
시험체 간 교본 전류와 교본 자석이 시험체 표면에 집중되는 현상으로 교류, 전류 적용할 때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교류, 이게 많이 표표가는 교류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반자계, 시험체 자화할 때 시험체 형성된 자극에 의해 주로 발생하며 유효자장을 감소시키는 자장이다. 이건 가급적이면 적으면 좋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또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자본 탐상시험 1. 자본 탐상시험에 이용되는 시험장치 보수와 점검 방법. 요것도 뭐 간혹 이제 CBT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여러분 알아두는 게 좋겠죠. 전류계는 자화전류 설정을 위해 사용하는 전류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근데 우리 극관법 같은 것은 이거 뭐 큰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극관법 같은 경우는 리프팅 그 디바이스, 전기를 공급해 들어보면 들어지면은 이 장비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다음 타이머, 자화전류 지속시간 제어를, 그러니까 얼마를 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지속시간 제어를 위한 타이머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이렇게 있고, 자외선 조사 장치, 이거는 이제 전류계나 타이머 요거는 자외선 조사 장치는 자외선 등, 또 자외선 등이라고도 하니까 앞에는 자외선 조사 장치, 뒤에는 자외선 등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용어입니다. 자외선 등에서 자외선 강도는 자외선 강도계로 측정합니다. 필터면에서, 그러니까 그 자외선 조사 장치 그 등이 있습니다. 그 앞에 필터면에서 38cm 떨어진 위치에서 자장 강도계를 갖다 대면, 갖다 대면은 800마이크로와트 per 제곱센티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거 미만일 때는 폐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즘은 LED로 많이 하는데 아직도 수온등을 사용해요. 그 수온등에 누설이 있을 때는 수리 또는 폐기를 해야 됩니다. 4번 시험장치 점검 주기 종합적으로 해놨습니다. 이런 게 가끔 시험 문제에 나와요. 전류계 위에 있었죠. 전류계, 타이머, 자외선 조사장치 요 점검할 때는 적어도 요 세 가지 점검하면 1년에 1회 점검한다. 1년에 1회 점검하고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두었을 때는 처음 사용 시 점검하여 성능 확인한 것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저도 시험장치 점검이라든지 그때 내가 해보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이 이제 내용에 대해서 CBT에 자주 나오니까 꼭 한 번씩 알아주십시오. 2번 표준시험편 및 대비시험편. 표준시험편이나 대비시험편이나 같은 용어입니다. 1번 A형 표준시험편. 이거 다시 또 A형 표준시험편은 장치자분성 검사의 성능검사. 요 항목은 말이죠. 장치자분 검사의 성능검사 요건 이 부분은 A형 표준시험편에도 해당되고 C형 표준시험편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둥근 시험편 B형 있잖아요. B형도 해당이 됩니다. 단 B형은 장치자분 검사 성능검사 요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A형 표준시험편 이거 외에 연속법 적용할 때 시험체 표면에서 유효자계, 강도, 방향, 시험 조작의 접합 여부, 탐상 유효 범위 등 이 조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A형 표준시험편은 B형처럼 장치자분 검사 성능검사 이것도 적용이 되고, 여기에 지금 유효자계 강도, 방향, 시험 조작의 적합 여부, 이런 탐상 유효 범위 등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A형 표준시험표는 그래서 많이 쓰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조사하며 권위 있는 기관에서 검증받은 것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이 A형 시험표는 굉장히 얇아요. 종이처럼 얇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결함을 전문가가 만들어 놨어요. 둥글게 직선으로. 그걸 우리가 엎어서 검사해 볼 때 그 결함들이 잘 나타났다면은 이 장비가 괜찮은 거예요. 안 나타났다면은 이 장치가 조금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재료는 시험표는 권위 있는 기관에서 검사받은 것을 사용합니다. 1번 A형 표준 시험표는 또는 A2하고 A1이 있는데요. A2는 A1보다 높은 유효 자개 강도로 잡은 모양 나타납니다. A2가 높아요. 요것도 자주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명칭 분수값, 뭐 15분의 5다 이런 분수값, 작은 것만큼 분수값을 작은 것만큼 순차적으로 높은 유효 자개의 강도로 잡은 모양이 나타난다 하는 것도 꼭 좀 알아둬야 됩니다. 그 뭐냐면은 분수값이 작다 이 말은 결함이 그 반대편에 엎어서 했을 때 나타나려면은 유효 자개의 강도가 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유효 자개의 강도가 높은 그런 잡음 모양이 나타나야 됩니다. 2번 A형 표준 시험표는 자분 탐상 시험 시방 우리가 아직까지 현장에 근무하는 시방서라는 거 쉽게 말하면은 뭐 공정도나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A형 표준 시험표는 자분 탐상 시험 시방과 목적에 적당한 것을 선택 사용하고 맞습니다. 피시험체에서 검출하는 결함 잡음 모양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한다. 자, 잠깐 쉬어가기. 비파괴 시험과 그 기본적인 원리 연결한 것 중 부적합한 것은 와전류 탐상 시험은 전자유도 시험 맞습니다. 초음파 탐상 시험 펄스 반사 맞습니다. 중성자 투과 시험 투관성 맞습니다. 나의 음향 방출 시험 유치의 흐름이 아닙니다. 음향 방출 시험은 소리 전달에 의해 비파괴 검사한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는 몇 번 나왔습니다. 소재 제조 중 발생하는 결함 중 발생 생성 요인이 다른 것은 콜드 시어는 단계면이라고 하는데 밑에 한번 봅시다. 주조 불량이며 나머지는 용접 불량 결함입니다. 주조할 때 이게 앞부분이 먼저 가세요. 뒷부분이 가서 양이 많거나 온도가 높으면 그 달라붙어 버리는데 이게 적으니까 그 뒤에 마치 틈이 있는 사이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자, 콜드 샷 주조 불량입니다. 주조 불량. 나머지는 여기에서는 용접 불량이 되겠습니다. 자, 또 넘어갑시다. (3번을) 한번 봅시다. 시방서 A형 표준시험표 명칭입니다. 시험체, 자기 특성, 검출해야 할 험의 종류, 크기에 따라 정합니다. A형 표준시험표는 자개강도의 규제 범위 넘어 보다 더 강한 유효 자개가 필요할 때 표준시험표 명칭의 배수를 적용합니다. A2 50분의 7입니다. 요거는 요게 요때 필요한 우리 정해진 자개보다 더 클 때는 곱하기 2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A2 7/50으로 잡음 모양을 얻을 수 있는 자화전류체의 2배의 자화전류체로 시험한다. 요걸 요런 것도 가끔 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좀 알아주세요.
4번을 한번 봅시다. A형의 표준시험편의 자분 적용은 A형 표준시험편이든 B형 표준시험편이든 C형 표준시험편이든 표준시험편에는 자분의 적용하는 건 연속법을 합니다. 연속법.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표준시험편이라고 계속 하잖아요. 그죠? 침투할 때는 대비시험편이라고 많이 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이제 섞어서 부르냐면 어떤 사람은 표준시험편, 어떤 사람은 대비시험편 하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아, 표준시험편이 대비시험편하고 같구나.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A형 표준시험편은 초기 모양, 치수, 자기 특성의 변화 일으킬 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 표준시험편으로 사명을 다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6번 A형 표준시험편은 인공흠면, 시험면에 잘 밀착하게 적당한 점착성 테이프. 아까 그거는 이제 조금 전에 위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조금 전에 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갑자기 여기서 자, 그럽시다. 이제 제가 이게 좀 착각을 했습니다. 자, 6번에 한번 봅시다. 이 A형 표준시험편, 이걸 대비시험편이라고도 많이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요. A형 표준시험편은 인공흠, 이 뭐냐, A형 시험편에는 전문가가 결함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인공흠이라고 합니다. 인공흠면과 시험면에, 인공흠면을 시험면에다 잘 밀착하게 적당한 점착성 테이프를 사용해 시험면에 붙입니다. 이 경우에 양면성 점착성 테이프가 표준시험편 인공흠 부분을 덮지 않은 부분, 그 동그랗거나 직선인 그 부분을 덮지 않은 범위에서 붙여야 한다는 것을 6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A형 표준시험편 한번 봅시다. A와는 말이죠. A와는 원형하고 직선형 두 개가 있습니다. A1 7-50원, 이 50원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종이 한 장 정도 두께고 7 마이크로미터는 전문가가 거기에다가 7 마이크로미터 결함을 팠습니다. 그 요걸 뒤로 엎어버리면 안 보입니다. 이 결함이. 이걸 자분을 뿌려서 결함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전문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A1의 7/50에서는 50원 시험편 두께고 7은 그 결함을 파낸 깊이입니다. 요거는 원형과 직선형 두 개가 다 있습니다. 원형과 직선형 A1은 또 A1 15-50은 50 마이크로미터 두께, 결함 깊이가 15 마이크로미터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것도 원형 직선형이고요. 그 다음에 A1 15 내지 15, 100. 이건 두께가 100 마이크로미터고 결함 깊이는 15입니다. 이것도 원형 직선형. 그 다음에 A1 30, 그 다음에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결함은 30으로 팠는데 두께는 100 마이크로미터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A1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원형하고 직선형이 다 있습니다. 근데 A2를 한번 봅시다. A2. A2는 7하고 52쪽 위하고 같죠. 근데 이건 직선형 뿐입니다. A2 15, 50도 직선형 뿐입니다. A2 30, 50도
자, 이렇게 A1은 같은 결함 깊이의 원형과 직선형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A2는 직선형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가 되느냐 하면 5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A1하고 A2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분명히 A1은 원형하고 직선형이 있지만 A2는 직선형만 있습니다. 그 차이도 있고 또 재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A1형은 KSC2504 일종을 불활성 가스 분위기로 풀림열 처리 후 600도씨의 1시간 유지, 100도씨까지의 분위기에서 선행한 것이다. 이게 A1 표준 시험편, 대비 시험편입니다. 그러면은 A2는 어떻게 되냐? KSC 2504 일종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전자연철판 이거는 같습니다. 냉간압에는 그대로 이것을 사용합니다. 열처리하는. 그래서 A1하고 A2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표준 시험편으로 가보겠습니다. 표준 시험편 지금 우리 했죠. 수치 가운데 경사가 있잖아요. 여기에도 지금 경사가 있죠. 수치 가운데 경사선 왼쪽은 제가 여기 해놓은 왼쪽은 60 뭐가 되겠습니까? 왼쪽은 인공홈 깊이입니다. 얼마? 여기 같으면 60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사선 오른쪽은 100이죠. 이건 판 두께를 나타냅니다. 치수 단위는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인공홈 깊이 공차가 있습니다. 7 마이크로미터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크로미터, 15 마이크로미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4 마이크로미터, 30 마이크로미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8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0 마이크로미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15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금방도 제가 좀 잠깐 했죠. 왜냐하면 밑에 자기 유도를 먼저 보다가 보니까 잠깐 놓쳤습니다. 자, 자기 유도. 자기에 형성된 물체 속에 다른 물체 놓으면 보편적으로 자기 형성하고 이 물체는 자화됩니다. 이런 현상이 자기 유도입니다. 자화되는 것이. 이때 자기 속에서 자화하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자성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강의도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즐거운 마음으로 맞도록 합시다. 자, 감사합니다.